별자리가 이어준 운명. 성공 뒤에 숨겨진 상처. 2024년 11월 뉴욕. 2024년 11월의 뉴욕은 벌써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맨해튼 59층에 위치한 솔스티스 아키텍츠 본사 회장실에서 윤태주는 창밖의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설계한 건물들은 전 세계 20개국 이상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두바이의 친환경 고층 빌딩, 파리의 복합문화센터, 싱가포르의 수직정원 호텔. 그의 건축물들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철학으로 수많은 상을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철학의 뿌리가 1999년 여름 통영의 작은 섬 매물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철학과 함께 그가 평생 짊어진 죄책감도 시작되었다는 것을. 회장님, 오늘 오후 3시 면접 일정 기억하시죠? 아프리카 케냐 난민촌 자선학교 프로젝트 최종 건축가 선정입니다. 비서 제니퍼의 목소리에 태주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에게 특별했습니다. 10년 전부터 매년 전 세계 분쟁 지역과 빈곤 지역에 학교를 짓는 일에 자신의 재산과 시간을 쏟아왔으니까요. 사람들은 그를 자선 건축가라고 불렀지만 태준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니라 속죄라는 것을. 25년 전 자신이 버리고 온 사람과 아이에 대한 끝없는 참회라는 것을. 1999년 여름, 그 뜨거웠던 날들. 태준의 기억은 자주 1999년 여름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그는 서울대 건축학과 4학년이었습니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여름방학마다 통영의 한 건축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가난했지만 꿈은 컸습니다. 언젠가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겠다는 그 순수했던 시절의 열망. 서은채를 처음 만난 것은 그의 7월 매물도행 배 안에서였습니다. 은채는 진주교육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매물도 분교의 첫 발령을 받은 신임 교사였습니다. 22살 긴 머리에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바다처럼 맑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매물도 가시는 거예요? 배 안에서 멀미로 얼굴이 창백해진 은채에게 태준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거기서 아이들 가르치러요. 첫 발령인데 떨리네요. 저는 건축 일 때문에 가요. 마을회관 보수 작업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매물도는 인구 10명 남짓한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젊은이라곤 태준과 은채 둘뿐이었죠.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퇴근 후 바닷가를 함께 걷게 되었고 밤이면 등대 옆에 앉아 별을 보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말이야, 언젠가 가난한 사람들도 아름다운 집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건축가가 되고 싶어. 건축이 특권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가 되는 세상. 멋지다. 나는 여기 아이들한테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려주고 싶어. 이 아이들도 꿈꿀 수 있다는 걸. 2달간의 여름은 꿈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태준과 은채는 섬의 가장 높은 절벽에 올랐습니다. 쏟아질 듯한 별들 아래 태준은 주머니 칼로 바위에 별자리 하나를 새겼습니다. 북두칠성을 변형한 오직 둘만이 아는 특별한 별자리였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별자리야. 은채와 태준의 약속이라는 별자리. 이 별이 빛나는 한 우리 사랑도 영원할 거야. 바보. 별은 수억 년 동안 빛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수억 년 동안 사랑하자는 거지. 그날 밤 이후 은채는 태준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무너진 약속. 8월 말 서울로 돌아온 태준에게 현실이 덮쳐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뇌졸 중이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동생들 학비. 하루아침에 가장이 된 태준은 졸업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9월 초 은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준아, 나 임신한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은채의 목소리. 태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하지? 나는 낳고 싶어. 우리 아기잖아. 태준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24살의 청년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그리고 두 가족을 책임진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10월 태준은 다시 매물도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은채야, 미안해. 나 지금은 너와 아기를 책임질 수 없어. 아버지도 아프시고 집안 형편이. 그럼 언제면 돼? 모르겠어. 몇 년은 걸릴 것 같아. 졸업하고 취직하고 돈 좀 모으고. 은채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꼭 다시 와야 해. 하지만 태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조금만 더 버티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새 은채와 아기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2002년 대학을 겨우 졸업한 태준은 중견 건축사무소에 취직했습니다.
2005년에는 작은 상을 받았고 2008년에는 독립했습니다. 성공의 계단을 오를수록 매물도는 더 멀어졌습니다. 2010년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2013년 뉴욕에 솔스티스 아키텍츠를 설립했습니다. 2015년 첫 국제 건축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광스러운 순간마다 태준의 가슴 속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은채의 얼굴,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을 아이의 울음소리. 태준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가정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죄스러웠으니까요. 그 대신 전 세계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책임지지 못한 아이에 대한 속죄. 그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운명의 설계도 2024년 11월. 다음 면접자 김하진 씨 들어오세요. 제니퍼의 호명에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키 180cm가량, 짧은 머리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한 정장에 손때 묻은 가죽 포트폴리오 가방을 든 모습이 열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진입니다.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작은 설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학점 우수, 공모전 입상 경력도 여럿.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력서의 출신지가 경남 통영시 매물도라고 되어 있네요. 순간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네, 거기서 태어나 자라면서 초등학교 분교를 졸업 후 한산중학교와 통영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인구 10명도 안 되는 작은 섬이에요. 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야, 한국의 섬이 얼마나 많은데.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좋습니다. 그럼 설계안 발표해 주시죠. 하진은 노트북을 열고 프로젝터에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케냐 난민촌에 지을 초등학교 설계안이었습니다. 이 학교의 콘셉트는 길 잃은 별들을 위한 등대입니다. 첫 슬라이드에 밤하늘의 별이 가득한 사진이 떴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한국 어느 섬의 밤하늘이었습니다. 저는 전쟁과 가난으로 집을 잃은 아이들에게 희망의 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자란 매물도의 밤하늘처럼요. 그곳은 빛 공해가 없어서 은하수가 쏟아질 듯 보입니다. 하진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천장에 별빛이 들어오는 구조, 아이들이 직접 별을 관찰할 수 있는 옥상 전망대, 밤에도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태양광 조명 시스템. 태준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설계의 완성도가 뛰어났을 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이 자신의 건축 철학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 설계의 가장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하진이 학교 입구 바닥 설계도를 확대했습니다. 정문 바로 앞 주춧돌 역할을 하는 돌에 새겨진 문양이었습니다. 태준의 눈이 그 문양에 고정되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25년 전 자신이 매물도 절벽에 새긴 바로 그 별자리였습니다. 북두칠성을 변형한 세상에서 오직 자신과 은채만 아는 그 모양. 이 문양은 뭡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면접관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아, 이건 제 고향 매물도의 전설 같은 겁니다. 섬의 가장 높은 절벽에 이 별자리가 새겨져 있거든요. 어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별을 보며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건 아주 특별한 약속의 별이야. 너의 아버지가 너를 위해 남긴 별이란다라고요. 태준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별자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별자리를 볼 때마다 만난 적 없는 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태준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25년간 얼굴조차 보지 못한 아들이 자신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이름을 별의 언덕학교, 히로브스타 스쿨로 지었습니다. 제가 자란 곳, 어머니가 일하시는 곳의 이름을 따서요. 매물도에는 별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절벽이 있거든요. 면접은 계속되었지만 태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진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짙은 눈썹, 높은 콧날, 말할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청년 시절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진이 고개를 살짝 돌렸을 때 태준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왼쪽 귀 뒤, 턱 바로 아래 부분에 있는 작은 점. 태준 자신의 똑같은 위치에 있는 유전되는 모반이었습니다. 태준의 어머니에게도 태준에게도 있던 바로 그 점.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준은 가까스로 말을 마치고 회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화장실에서 태준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진, 김하진, 은채는 재혼했을까? 아니야, 아까 발표할 때 호적 관계를 보니 모자 가정이었어. 그럼 은채는 혼자서
25년을 혼자서 그 아이를 키웠단 말인가? 태주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저녁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당연히 김하진이 선정되었습니다. 그의 설계안이 가장 뛰어났으니까요. 하진 씨, 축하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사무소에서 이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당신의 어머니, 서은채 선생님은 여전히 매물도에 계십니까? 하진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어떻게 저희 어머니 성함을? 혹시 이력서에 보호자란에 적었나? 네, 어머니는 25년째 매물도 분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회장님께서 어머니를 아시나요? 태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냥 같은 업계 종사자로서 궁금해서요.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그날 밤 태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비서실에 지시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세요. 한국에 다녀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모르겠습니다. 한 일주일. 아니, 미정입니다. 매물도 그리고 25년의 시간. 2024년 11월 말 태주는 25년 만에 통영에 도착했습니다. 김해공항에서 차를 렌트해 통영항까지 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통영항은 예전보다 훨씬 현대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 냄새만큼은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매물도행 배는 하루에 2번 있었습니다. 태주는 오후 20회에 올랐습니다. 배 안에는 관광객 몇 명과 섬 주민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태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손님, 매물도 처음이세요? 요즘 관광객들 많이 오는데 11월이라 춥지 않아요? 아니요. 옛날에 한번 와본 적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그래요? 매물도가 많이 변했을 거예요. 요즘은 펜션도 생기고 카페도 생기고 50분간의 뱃길. 태주는 갑판에 서서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1999년 여름 은채와 함께 이 배를 탔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매물도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깨끗해진 부두, 새로 지어진 민박집들, 포장된 길. 하지만 언덕 위의 작은 학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매물도 분교. 낡은 나무 간판이 해풍에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학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 학교 운동장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과 후 수업이 진행 중인 모양이었습니다. 태주는 교실 창문 밖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았습니다. 서은채. 25년의 시간이 그녀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지만 그 맑은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짧았던 머리는 이제 어깨까지 내려왔고 예전의 가녀린 몸은 세월의 무게를 견딘 듯 조금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은채는 칠판에 별자리 그림을 그리며 아이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별자리를 보세요. 이건 북두칠성이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이별이에요. 그녀가 그린 별자리는 25년 전 태준이 새긴 바로 그 모양이었습니다. 이 별은 약속의 별이라고 불러요. 선생님한테는 아주 소중한 약속이 담긴 별이거든요. 선생님, 무슨 약속인데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은채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사람과의 약속이야. 아주 오래 기다리고 있는 약속이지.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을 은채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은채는 교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가까스로 용기를 내어 교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네, 누구세요? 은채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은채의 손에서 분필이 떨어졌습니다. 책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새빨개졌습니다. 태준아.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채야. 나야. 돌아왔어.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너니? 꿈 아니지? 응, 꿈 아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채는 천천히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뺨을 만졌습니다. 주름이 늘고 수염이 거칠어진 하지만 여전히 익숙한 얼굴. 왜 이제야? 미안해. 변명할 수 없어. 나는 너무 겁이 많았어. 책임질 용기가 없었어. 은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그리고 그녀는 태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5년간 참아왔던 외로움과 그리움과 원망과 사랑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태준도 은채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남자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미안해. 은채야.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은채의 작은 집에서 두 사람은 25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진이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내가 혼자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고생은 무슨. 하진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그 아이는 정말 너를 닮아서 똑똑하고 착하고 꿈이 컸어. 가난해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공부했지. 은채는 사진첩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갓 태어난 하진, 돌잔치 때의 하진, 초등학교 입학식의 하진, 중학교 졸업식의 하진. 태준이 함께하지 못한 모든 순간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아이한테 너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건축가가 될 거야. 언젠가 돌아오실 거야 라고. 그래서 하진이도 건축가를 꿈꾸게 됐나 봐. 태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은채야. 나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야. 너와 하진이를 버리고. 그만해. 이제 와서 자책해봤자 소용없어. 중요한 건 내가 돌아왔다는 거야. 은채는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진이를 알게 된 거야? 설마 우연히? 태준은 면접장에서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설계도 속 별자리, 그리고 귀 뒤에 점까지. 운명인가 봐. 하진이가 너를 찾아준 거야. 25년 만에. 하진이는 나를 알고 있어? 아니, 내 얼굴은 몰라. 내 이름도 모르고. 다만 아빠가 어딘가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별자리가 아빠의 흔적이라는 것만 알지. 내일 하진이를 만날 수 있을까?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진이는 주말이면 매물도에 와. 나를 보러.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아마 아침 배로 올 거야. 아버지와 아들. 다음 날 아침 9시 매물도 부두. 태준은 긴장한 얼굴로 방파제에 서 있었습니다. 은채가 옆에서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하진이는 착한 아이야. 하지만 날 용서할 수 있을까? 25년간 버린 아버지를. 배가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진이 나타났습니다. 청바지에 패딩을 입은 하진은 큰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 은채를 위한 선물인 듯 했습니다. 엄마. 하진은 손을 흔들다가 엄마 옆에 남자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윤태준 회장님. 태준과 은채를 번갈아 보는 하진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하진아, 이리 와.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세 사람은 해변의 조용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진아, 엄마가 평생 미안하게 생각한 게 있어. 내게 아빠를 만나게 해주지 못한 것. 근데 이제 아빠를 만날 수 있게 됐어. 하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가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거짓말한 거야. 아빠는 살아계셔. 그리고 바로 여기 계셔. 은채가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설마 윤태준 회장님이?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진아, 나다. 내가 내 아버지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잠깐, 정리가 안 돼요. 그럼 회장님이 25년 전에 엄마를, 그리고 저를? 그래, 내가 너를 버린 거야. 변명할 수 없어. 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왜 버리신 거예요? 나는 겁이 많았어. 24살에 가장이 되는 게 두려웠어. 가난했고 미래가 불안했고 도망치고 싶었어. 그래서 가장 비겁한 선택을 했어. 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5년 동안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세요? 섬에서 애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모른다. 하지만 상상은 해. 매일매일. 상상으로 뭘 알아요? 엄마는 밤마다 일하시고 주말마다 과외하시고 방학 때마다 통영 나가서 식당 일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저한테는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야. 언젠가 만나게 될 거야 라고 하셨어요. 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어딘가에서 저를 생각하는 아빠가 계실 거라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빠처럼 훌륭한 건축가가 되고 싶어서요. 근데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냥 버린 거였네요. 우리를. 태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은채가 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진아,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 태준이는 내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젊었고 두려웠고 실수한 거야. 누구나 인생에서 실수할 수 있어. 엄마는 그래도 돼요. 하지만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진은 봉지를 은채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먼저 가볼게요. 머리 좀 정리하고 싶어요. 그는 해변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내가 망쳤어. 다 망쳤어. 아니야. 하진이는 착한 아이야. 시간을 줘. 이해할 거야. 별의 언덕에서 몇 시간 후 해질 무렵 태주는 은채에게 부탁했습니다. 25년 전 그곳에 가보고 싶어. 우리가 별자리를 새긴 절벽. 두 사람은 섬의 가장 높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별의 언덕이라 불리는 그곳. 오르는 길은 예전보다 정비되어 있었지만 절벽 끝의 바위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습니다. 태준과 은채가 다가가자 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여기 자주 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별자리 보면서 아빠를 상상했거든요. 하진이 바위에 새겨진 별자리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어떤 분일까? 어떤 목소리일까? 날 안아주면 어떤 느낌일까? 그런 것들. 태준이 하진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하진아, 나는 내게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 그건 알아.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줬으면 해. 널 버린 것은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그리고 매일매일 후회했어. 그럼 왜 안 오셨어요? 후회했으면 찾아오시면 되잖아요. 두려웠어. 거부당할까봐.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 회장님의 팬이었어요. 아니, 제 우상이었어요. 솔스티스 아키텍츠의 건축물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 아버지였다니. 미안하다. 그만하세요, 사과.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진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엄마 때문에 한 가지는 인정할게요. 회장님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거. 나쁜 사람이었으면 엄마가 25년을 기다리지 않으셨을 테니까. 그는 태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시간 주세요. 저도 정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진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케냐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하고 싶어요. 개인적인 감정과 일은 분리할 수 있으니까. 그거 괜찮으시겠어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야. 내 설계가 최고였으니까. 그럼 월요일에 뉴욕에서 뵙겠습니다. 윤 회장님. 하진은 그렇게 말하고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은채가 태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하진이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너도 그랬잖아. 아버지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잖아. 태준은 은채를 돌아봤습니다. 은채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천천히 가. 25년의 시간은 하루아침에 메워지지 않아. 하지만 포기하지 마. 우리에겐 이제 시간이 있잖아. 두 사람은 함께 바다에 지는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짓는 꿈 20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 다음 주 월요일 뉴욕 솔스티스 아키텍츠 본사. 하진은 약속대로 출근했습니다. 태준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일만큼은 전문적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진 씨, 케냐 현장 실사를 다음 달에 가야 하는데 동행하시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식사 한번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일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하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말은 어떠세요? 이번 주는 좀. 물론이지. 내 시간에 맞출게. 작은 진전이었지만 태준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12월 두 사람은 케냐로 향했습니다. 난민촌의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천막에서 생활하는 아이들, 학교는커녕 깨끗한 물도 부족한 환경. 이 아이들을 위해 정말 좋은 학교를 지어주고 싶어요. 하진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현장에서 일주일을 함께 보내며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가 아니라 같은 꿈을 가진 건축가로서 먼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텐트에서 설계도를 검토하던 중 하진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왜 자선 건축을 시작하신 거예요? 태준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숙제야. 내가 책임지지 못한 아이에 대한. 저요? 응. 너를 버린 죄책감이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전 세계의 아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기 시작했지. 내가 아버지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보상처럼. 하진은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화가 많이 났어요. 근데 케냐에 와서 이 아이들을 보니까 이해가 조금 가요. 회장님도 결국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너도 사랑했어. 얼굴을 몰랐을 뿐이지.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1월 설계가 확정되었습니다. 2월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태준과 하진이 함께 첫 삽을 떴습니다. 3월 태준은 매주 금요일마다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매물도에 있는 은채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장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매주 한국 다녀오시면 몸이. 괜찮아. 25년을 놓쳤는데
이제라도 함께 해야지. 하진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4월 하진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매물도 같이 가실래요? 엄마가 보고 싶어 하세요. 태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네. 그리고 저도 같이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주말 세 가족은 함께 매물도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채가 차려준 밥상을 앞에 두고 하진이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셋이 있으니까. 그래. 우리가 원래 이래야 했는데. 태준이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자. 우리 5월 학교 건축이 한창이었습니다. 어느 날 현장에서 하진이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제가 부를 수 있을까요? 뭐를? 아빠라고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괜찮니?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서운한 것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아빠도 그냥 불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거. 그리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계시다는 거. 하진아, 저도 배웠어요. 아빠한테서. 실수해도 괜찮다는 거,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느냐는 거. 아빠는 25년이 걸렸지만 결국 돌아오셨잖아요. 태준은 하진을 껴안았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안아보는 아들이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별이 빛나는 학교 2025년 9월. 2025년 9월 케냐 난민촌의 별의 언덕 학교가 완공되었습니다. 개교식 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언론 후원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를 이용할 200명의 아이들. 하진이 설계한 학교는 아름다웠습니다. 낮에는 자연광이 가득 들어오고 밤에는 천장의 별이 빛나는 구조.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 입구의 주춧돌에는 그 별자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매물도에서 시작된 약속의 별자리. 태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학교는 특별합니다. 제 아들이 설계했고 제가 후원했고 그 시작은 25년 전 한국의 작은 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관중석의 은채와 하진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25년 전 가장 소중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겁쟁이였기 때문에.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찾아준 것입니다. 관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이 학교의 이름 별의 언덕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길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약속. 그리고 늦더라도 멀리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결국 제자리를 찾는다는 약속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진이 무대에 올라와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게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별을 보며 저는 꿈을 키웠고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학교에서 별을 보세요. 그리고 꿈을 키우세요. 여러분이 어디서 왔든 무엇을 잃었든 여러분의 미래는 이 별처럼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개교식이 끝나고 세 가족은 학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케냐의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매물도의 밤하늘처럼. 엄마 아빠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하진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고마워. 내가 우리를 다시 가족으로 만들어줬어. 태준이 은채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25년. 정말 먼 길을 돌아왔어. 하지만 결국 함께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세 사람은 함께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에필로그 매물도의 새 학교 2025년 9월 매물도에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낡은 매물도 분교가 완전히 새롭게 재건축되었습니다. 설계는 물론 하진이, 후원은 솔스티스 아키텍츠가 전액 맡았습니다. 매물도 별의 언덕 학교. 케냐의 그 학교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새 학교에는 최신식 교실은 물론 작은 도서관, 과학실, 그리고 옥상에는 천문대까지 설치되었습니다. 섬의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개교식 날 매물도 주민 전체가 모였습니다. 50여 명의 작은 공동체였지만 모두가 가족 같았습니다. 은채가 새 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는 25년간 이 섬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온 베테랑 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꿈입니다. 25년 전 한 청년이 이 섬에서 사랑을 만났고 그 사랑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자라 건축가가 되어 다시 이 섬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녁 개교식이 끝난 후 태준, 은채, 하진 세 사람은 25년 전 그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별자리가 새겨진 그곳. 25년 전 여기서 약속했지. 영원히 사랑하자고. 태준이 바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지켜졌네.
25년이 걸렸지만 은채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진이 가방에서 작은 조각 도구를 꺼냈습니다. 하나 더 새길까요? 우리 셋의 별자리. 좋은 생각이다. 세 사람은 함께 원래의 별자리 옆에 새로운 별 3개를 더 새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을 상징하는 별. 이제 완벽해졌어. 하진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세 사람의 고른 숨소리. 아빠, 내년에 제가 설계한 건물이 두바이에 지어져요. 같이 가실래요? 물론이지. 너랑 함께라면 어디든. 엄마도요? 당연하지. 우리는 이제 한 팀이야. 은채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은 너희 둘을 만난 거야. 힘들었지만 후회 없어. 너희가 있었으니까. 엄마. 하진이 은채를 껴안았습니다. 태준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25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포옹.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매물도의 별, 케냐의 별, 그리고 전 세계 어딘가에서 빛나는 수많은 별들. 모든 별은 자기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구름에 가려지고 때로는 멀어 보이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빛. 사랑도 그랬습니다. 가족도 그랬습니다. 약속도 그랬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윤태주는 더 이상 성공한 건축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별을 사랑하는 한 남자였습니다. 서은채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의 사랑을 되찾았고 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아진은 더 이상 아버지 없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가족을 가진 그리고 자신의 꿈을 펼치는 젊은 건축가였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별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25년의 기다림, 25년의 후회, 25년의 그리움,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녹아들었습니다. 별이 참 밝네. 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오늘따라 더 밝은 것 같아.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서 그런가 봐. 은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함께였던 것처럼, 마치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것처럼. 별자리는 그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억 년 전부터 그리고 수억 년 후에도 변치 않을 약속처럼. 매물터가 연해 별을 새기던 밤 15년의 젊은 날에 할 약속했지. 아, 가난이 무서워 등을 돌렸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 못난 사랑아. 파도 소리 들리면 네 음성 들리고 하루 더우면 네 향기 느껴져. 25년 살아도 잊을 수가 없어. 매물도야 매물도야 내 고향 등대야. 아, 별아 별아 약속의 별아. 가슴에 묻은 사랑은 아직 뜨겁네. 25년 돌아왔다 그 언덕 그 언덕 그 자리. 은채야 은채야 내 사랑 은채야. 뉴욕의 높은 빌딩 꼭대기에서도 화려한 그 성공이 외롭기만 했네. 하늘의 별을 보면 네 얼굴 떠올라. 보고파